그러면은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이걸 또 그냥 말로만 하려고 했는데 또 말로만 하면은 또 저기 할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썼어요. 써봤습니다. 간략하게 써봤는데 예, 이거 보면서 저희 얘기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주제를 제가 보니까 이제 김용찬 집사님은 정하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아직 주제를 못 정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관심 있는 거,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거, 내 평소에 궁금한 거, 성경을 보면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혹은 평소에 어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 예를 들면은 자유의지와 예정론 이 두 개는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니냐, 상반되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뭐 그런 거.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의문이 있는 거. 제가 어떤 분은 지난번에 그 뉴저지 신학교 가르치다 보니까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히브리어 말씀 중에 한 번 그 말씀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그 회복할 수 없다. 히브리서 8장인가요? 말씀을 그게 이분이 이제 되게 신앙이 그렇죠. 저기 그 뭐라 그러지? 신앙 생활을 잘 하시다가 한번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당신이 근데 되게 좀 신앙으로 되돌아와서도 당신이 그 말씀이 되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말씀을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문제, 그런 말씀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제들을 그냥 한번 쭉 써보세요.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성경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뭐가 있는지, 혹은, 질문이 있는 건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쭉 나열을 해보세요. 쭉 리스트를 쭉 해보시고, 그거를 쭉 나열을 해놓고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아,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논문은 뭐, 여러분 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리해보고 싶은 거, 무언가 정리해보고 싶은 거. 성경에 아까 이혼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뭐,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절기를 요한복음의 절기를 정리해보고 싶다던가, 이런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들, 그 자신의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유퀴즈를 봤더니 거기에 전자공학과 출신인 분이 의대 교수인 분이 그 스탠포드 의대 교수가 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의대 교수가 됐냐 했더니 자기 할머니가 아프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뭐, 그 이제 이 할머니 뇌 쪽에 이상이 있으신데 이제 못 고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자공학 전공자 입장에선 뇌도 일종의 회로인데 전자기 회로처럼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자기는. 그러면 그 의문을 자기가 전자공학 했으면서 전자공학의 지식을 가지고 이 뇌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뇌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 질문이 이제 자기의 논문이 되고 연구 주제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들 있을 거예요. 성경에 갖고 계신 질문들.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 보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논문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흔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죠, 우리. 쉽게 내가 이미 답도 있는 거를 하면 답도 다 있으면은 쫘라락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정리하는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어떤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지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들이 영적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또 이런 성숙해가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 리스트를 해 놓으시고 어떤 게 논문의 주제가 될 만한지 혹시 잘 모르시겠거든. 이제 그 중에서 셀렉트 하시는 건데 잘 모르시겠거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저랑 얘기를 하시면 어떤 게 좋을 것 같느냐. 잘 모르시겠으면 저하고 상의를 하시면 뭐 저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진아 교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히브리대, 바르일란대 이런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예루살렘 학회에서 거기서 그분들 대상으로 여기 논문 작성의 기초와 실제라는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줌으로.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예루살렘 학회 카페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슥슥슥슥슥 가면서 이렇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슥슥슥 하면서 봤어요. 근데 굉장히 박재현 교수님이 이런 거 정리랑 이런 걸 되게 잘 하시잖아요.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요. 한번 보시면은 되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음. 요 사이트가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다 해놨으니까 여기를 들어가셔서 아마 회원가입을 하셔야 보실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보실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회원가입 하셔야 되면은 뭐 회원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박진영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뭐 이거 파일을 좀 보내달라고 하시던가 하셔서 예, 한번 보시면은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리서치인데요. 책을 내가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책과 논문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어야죠. 그죠? 예, 내가 질문이 요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요거 전에 예, 주제 선정 예,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들어가서부터 가장 큰 의문이 뭐였냐면은 이런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보통 그냥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형태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신학교 가서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수업마다 각각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평신도 때 너네들이 큐티할 때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에게 적용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모든 수업이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럼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해석법은 엑서지시스 주해라고 이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그 시대에서 1세기에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면 마태가 처한 1세기의 유대인의 상황에 맞는 그 시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문맥에 맞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늘 큐티하는 성경 해석은 늘 잘못된 거래요. 신학교에서 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큐티한 거는 다 잘못됐다는 거야?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말씀들, 그래서 내 삶에 적용했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왜 영적인 의미는 안 되고 문맥적인 의미, 역사적 의미만 어, 맞다고 그거 하나만이 참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론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해석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지 신학계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그럼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막 그런 답을 이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과목들을 찾아서 듣고 뭐 그래서 신약 과목 중에 있어. OT, 인디, NT 이런 과목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 전혀 전공이 OT, 인디, NT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얘가 제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신약의 저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나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을 문맥의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았더라고. 그 대화령 예를 들면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 6월절을 단순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역사적 절기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절기에 대한 예표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 문자적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논문에 쓴 거죠. 절기에는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역사적 의미 외에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논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런 형태의 자기의 질문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들이 이 주제 선정이죠. 그러면 리서치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리서치 이제 각주를 할 수 있는 책이나 논문들이죠. 크게 책이 있죠. 그죠? 신학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주에 다셔야 되는 게 신학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카멘터리, 주석서들이 있어요. 주석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 저널이 있습니다. 예, 학술 논문에 있는 아카데믹 저널. 그래서 여기 이거 뭐 다른 분야지만 다들 이런 거 써보셨을 테니까 여기 다들 아시죠? 요거 RISS 여기 학술연구정보원. 예, 여기 들어가시면 예를 들면 신학 쪽이니까 우리 여기 riss.kr이에요. 예, riss.kr. 여기 우리 김영창 집사님의 주제는 다윗의 장막. 예를 들어 다윗의 장막 이렇게 치시면 다윗의 장막 이렇게 트시면 여기 신학계의 학술 저널, 아카데믹 저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논문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단행본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주제들 단행본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를 누르시면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 다윗의 장막 하는 학술 저널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성경과 신학, 학술 저널, 성경과 신학, 여긴 교회와 문화, 국제신학, 신학 지평, 뭐 생명과 말씀 이런 신학계의 학술 저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딱 들어가시면 이제 프리인 것도 있고 어떤 건 프리라서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몇백 원부터 몇천 원 돈을 내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씀을 연구하실 때 다윗의 장막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모스 9장 11절이잖아요. 그러면 아모스 9장 11절 이렇게 치시면 아모스 아모스 9장 11절 이렇게 치시면 아모스 9장 11절을 제목으로 한 논문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아모스 그러니까 뭐 다윗의 장막 하시면 뭐 사도행전 15장을 보셔야 될 거고 아모스 9장 11절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이런 장절을 찾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그 장절에 해당되는 학술 논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면 혹시 근데 이런 건 딱 성경 용어니까 딱 성경에 관련된 것만 나오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의 지혜, 너희가 지혜 없는 자에서 뭐 어쩌고 이런 말씀들 나와서 그런 걸 치면은 고린도 고리, 바울이 얘기한 지혜는 무엇인가 이런 걸 연구하려고 지혜를 치면 여기 지혜는 일반적인 용어니까 각각 다른 분야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분야에 해당되는 논문들도 막 나옵니다. 장자 철학의 지혜와 현대적 의, 막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요 옆으로 가셔서 요 옆에 가시면은 학술 지명이 있어요. 여기 학술 지명. 여기서
쭉 내려가셔서 신학에 해당되는 것들만, 뭐 불교학 연구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구약 논단 클릭하시고 이렇게 신학에 해당되는 거 쭉 내려가면 여기 뭐 철학 연구 이런 학술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다 스킵하시고 이쪽에 가면 신학과 실천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신학 쪽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쭉 내려가서 체크하신 다음에 실행 누르시면은 신학, 성경 신학에 해당되는 논문만 쭉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IS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아카데믹 저널이에요. 예, 신학 아티클들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아카데믹 저널들. 예, 그런 저널들에서 아티클들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또 여기에는 로그인 안 하고도 바로 들어. 회원가입 하셔야죠. 예, 회원가입. 예, 뭐 회원가입은 공짜니까 이런 것들은. 네. 예. 그다음에 여기 DBPR는 여기 DBPR는 아시겠지만 뭐 다 논문 여기는 논문. 예. 논문이 주로 있는 저기죠. 그래서 여기는 논문 다윗의 장막 그러면 주로 논 논문을 찾아주는 예. 학위 논문들 위주로 찾아주는, 근데 여기도 아티클들 나오는데 학위 논문은 주로 이쪽에 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DBP야, 여기, dbpia.co.kr. 예.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찾아보실 수 있는 게 구글 스칼라, scala.google.com. 여기 가셔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장마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 이제 각종 아티클들, 신학 지평, 뭐 성경과 신학, 음. 구약 논단, 뭐 이렇게 여기 RIS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검색하시면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중요한 내가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 걸려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이 중에서도 뭐 찾아서 제일 연관성 높은 것들 이렇게 찾아서 좀 아티클들 읽어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서치는 그래서 RIS, DBP야, 구글 스칼러 이 정도에서 이제 여기서 아카데믹 저널하고 논문 이 논문이 있으면 뭐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논문들을 이제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제 이런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제 사이테이션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사이테이션 그 뭐죠? 각주라는 건데 각주는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각주는 이제 시카고 트라비안이라는 거하고 SBL이라는 걸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이 SBL이 뭐냐면 이게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라고, 예, 이게 신약 가장 큰 신학 학회명입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신학 학회에서 지정한 신학계에서 사용하는 각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신학계에서는 그냥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SBL을 쓰시는 게 그냥 제일 좀 무난,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네, SBL을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 SBL을 제가, 음, 제가 요거를 그 파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영어인데, 근데 이게 영어인데, 요거거든요. 요게 SBL 핸드북 오브 스타일인데 이게 한 20 페이지 정도 되나? 근데 여기 보면 각주 모노그래프는 책은 단행본은 어떻게 써야 되고 카멘터리는 어떻게 써야 되고 아카데믹 저널은 어떻게 각주를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제 성경을 인용해도 성경도 달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밑에 각주를 다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성경은 밑에 각주를 다는 게 아니라 성경 인용했을 땐 성경 말씀을 쓰고 따옴표를 하고
따옴표 뒤에 가로 열고 뭐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인데 이제 누가복음이면 이제 뭐 사도행전이면 행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나와요. 이제 쭉 보시면 여기 뒤에 이게 원래는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250페이지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줄여서 이제 각주 부분만 요약된 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처음에는 성경을 인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해야 되는지, 예, 뭐 이런 그런 것들 나와 있고, 뒤쪽에 가시면은 책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바이블 딕셔너리나 바이블 인사이클로피디아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예, 우리가 보통 인용하는 그 신학계에서 인용하는 책들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들 나와 있습니다. 음,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SBL을 보내드릴 테니까 SBL로 쓰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소논문들 한글로 된 걸 읽으시면 거의 대부분 스타일을 거기 보시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밑에 각주들 쓴 게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소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밑에 각주 쓴 것들 있잖아요. 밑에 각주 쓴 것들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예, 그거를 보시면은 대충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거 심사를 아마 기득회 총장님이 보통 심사를 이제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걸 김득회 총장님한테 이제 이거 심사를 받으시니까 제가 이제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들은 바로는 김득혜 총장님이 학생들한테 되게 요구하는 게 이 사이테이션 좀 잘해라.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 사이테이션 하나를 제대로 일관되게 쓸 줄 모르냐. 일관되게 좀 써라. 어떤 때는 뭐 SBL 스타일로 썼다가 어떤 때는 뭐 저거 스타일로 썼다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리서치하고 어떤 논문 보고 어떤 때는 논문의 어떤 스타일 논문 여러 개 중에 한 스타일 보고 따라 했다가 어떤 때는 이거 보고 따라 했다가 막 하시니까 이게 여러 개 스타일을 같이 막 한 논문에 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 좀 일관되게 좀 써라. 이제 그런 걸로 되게 혼을 많이 내신대요. 그리고 이제 그거 좀 일관되게 싹 바꿔라 다. 이제 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들으시려면은 일관되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라이팅을 하실 때 논문이니까 논설문이잖아요. 분명히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게 뭔지 thesis statement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보통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이걸 쓰시다 보면 나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거 쭉 정리할 거야 하고 이게 정리하고 끝나면 여러 가지 그냥 팩트에 나열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예. 팩트에 나열하고 끝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논문이 아니죠. 논문은, 내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내 해답이 뭐다라는 thesis statement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의 결론은 이거다. 내 주장은 이거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도 인포메이션을 받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논문 심사를 김득혜 총장님하고 만약에 이제 저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한마디로 얘기를 해달라고. 이 논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런 질문을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이 논문을 왜 쓰는지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어떤 나의 의문 때문이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그래서 결국은 나의 해답은 이거였다. 이제 이거 있어야 되겠죠. 그죠? 논문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라이팅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서강대학교 글쓰기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강대학교 글쓰기 타에 여기 연구 논문 쓰기가 있거든요. 보면 이제 여기 연구 논문이란부터 쭉 시작을 해서 여기에 연구 논문의 구성, 문장, 그다음에 여기 인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직접 인용, 즉 따옴표가 있는 거죠.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가장 많이 이제 안 하시는 게 간접 인용을 할 때 인용을 그 각주를 안 다시는 경우 많잖아요. 직접 인용은 직접 인용 따옴표 하셨으니까 각주를 다시는데 간접 인용 하셨을 때 내가 패러프레이즈 하셨을 때 그 어떤 다른 저자의 죄송합니다. 다른 저자의 말을 어떤 저자의 말을 내가 패러프레이즈해서 썼을 때에도 내가 각주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들 안 하시죠, 보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거를 되게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단행본, 모노그래프 책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저자 쓰고 서명 쓰고 그 뒤에 이제 출판사, 어느 출판사, 지, 어디에서, 서울, 그 다음 콤마, 그 다음에 뭐 두란노, 그 다음에 이 뭐죠? 쉼표, 그 다음에 몇 페이지, 그 다음에 피리어드, 점, 이렇게 써야 된다. 이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예제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 예제들이 이렇게 쭉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의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아까 학술 아카데믹 저널 그런 경우에는 저자 여기 논제명 출판 연원일 권수 및 호수 그래서 아카데믹 저널은 보통 이렇게 쓰고 이름 있고 그 저널에 있고 보통 여기 그 저널에 이름이 들어가죠. 논문 저널에 이름이 들어가고 그게 지금 몇 권인지 총 발행 몇 권째인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런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예제는 이게 그냥 보통 여기 인문학이니까 한국 인문학의 표준 위주로 이렇게 쭉 써놓은 것 같아요. 이게 SBL 포맷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SBL 포맷으로 쓰시려면은 SBL 아까 그걸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모노그래프, 아카데믹 저널, 그 다음에 카멘터리, 주석서 뭐 있으니까 그거대로 저자 뭐 발행 부수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따라 하시던지 한국 분들이다 보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따라하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만약에 이런 형태를 따라 하실 거면은 어쨌든 나는 이 형태로 그대로 따라하겠다 하면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따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나는 하겠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쭉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백과사전에서 참고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 여기 한글 한국 것들은 여기 꺽쇠 이게 있어요. 각주에 꺽쇠. 이 꺽쇠 이게 있어가지고 어, 이게 은근히 되게 하기가 불편합니다. 여기 꺽쇠. 책 제목, 아티클 제목에 요 꺽쇠 쓰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은근히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SBA를 하면은 이 꺽쇠 쓰는 게 없습니다. SBL은 책 같은 경우는 이탈릭체로 쓰고요. 아카데믹 저널 같은 경우는 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아카데믹 저널의 제목하고 이 따옴표 있으면, 이건 저널이구나. 그 다음에 이게 이탈릭체로 누워 있으면, 이건 책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SBL을 훨씬 좀 익숙해서 그렇지만, 저는 훨씬 더 이제 편합니다. 그게.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비뎀, 뭐 옵셋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죠? 위에 책, 앞에 거 바로 거 쓰시면 이비뎀 요거 쓰시면 되고, 앞에 거 바로 쓰시면, 그 다음에 앞에 바로는 아니지만, 바로 앞에는 아니지만,
건너뛰어서 앞에 이미 쓴 거는 없이 쓰시면 되고, 뭐 이런 형태. 이걸 신학계에서는 이거를 지금 안 써요. 이 라틴계 이 약어 부호를 신학계에서는 SBS에서는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 김득혜 총장님은 이걸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걸 안 쓰니까 조금 복잡하다고 이걸 쓰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쓰라고 하셔서 제가 뭐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런 것들을 그냥 뭐 쓰시면 뭐 간단하긴 하죠. 바로 위에 책, 연속해서 책이 나와 있을 때 위에 책, 이비뎀, 옵시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돼 있으니까요. 여기 서강대학교 글쓰기 홈페이지 여기도 잠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여기네요. 네, 그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대충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엔 주제 선정을 하셔야 되고 리서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쓰실 때는 이 리서치한 거에 각주를 잘 다셔야 되고 라이팅 하실 때 유의하실 것 중에 제일 주제문 예, 이제 좀 있으셔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만 제가 이제 추려서 오늘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주제 있으세요? 관심 있는 주제? 우리 김영찬 집사님은 다윗의 장막에 관심 있다고 하셨고 이훈재 집사님은 절기, 요한복음의 절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 얘기하셨는데 권정민 집사님이나 우리 허민호 집사님은 또 관심 있는 주제 있으세요? 안 들립니다. 예, 이거. 그, 그래도 이게 뭐. 아니, 뭐, 저는 아직 생각은 좀 못 해봤습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네네. 네네. 네. 네. 그래서 뭐 브레인스토밍을 이거저거 주로 내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궁금한 게 있나 뭐 혹은 의문이 있는 것들이 있나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시다 보면은 주제가 이제 나올 겁니다. 네, 대신 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제가 거기 뉴저지에 있는 분들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도면은 뭐 아주 훌륭한, 예, 그,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통과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통과되고 이런 거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말씀을 좀 진리를 깊이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깊이 말씀을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으로 삼아서 한번 이제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던 내가 의문이 있었던 이런 말씀들을 잘 탐구하는 시간,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예, 좋은 시간,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당장 4월 말까지 해야 될 게, 네. 그, 초록 작성하고, 이제 뭐, 복차하고, 저기를 하는 건데, 네네네. 네, 뭐 하셔야 되나요? 초록, abstract. 예, 예, 예. 예. 엑스트랙터하고, 이제 제목하고, 음, 목차. 제목, 목차. 네네. 네, 이거를 갖다가 4월 말까지 제출을 네, 하고, 네네. 논문은 8월 말까지 뭐 여기로 돼 있는데, 네, 네. 사실 논문이 나와야 초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초록이 어떻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초록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초록은, 음, 그냥 프로포절, 그러니까 초록이라는 게 뭐 요약하라기보다 프로포절인 거죠. 프로포절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주제를 연구해 보려고 한다. 이런 걸 써서 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연구 방법을 동원을 해서 어,
그다음에 나의 가설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나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이 주제를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뭐 가설이 혹시 있으면 이제 결론이 내가 이제 이러이러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연구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 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런 프로포절이죠. 네. 음. 이게 보니까 원래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는 이게 딱 분야가 나눠지거든요. 성경신학 쪽이냐, 아니면은 실천신학 쪽이냐, 아니면 교회사 쪽이냐, 아니면 설교학 쪽이냐, 이게 딱딱 나눠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냥 뭐 하시고 싶은 대로 일부는 성경신학에 걸치고 일부는 뭐 선교학에 걸치고 이렇게 해도 다 가능한 것 같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뭘 하고 싶다 해도 선교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도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의 근거를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뭐 한두 챕부터 하고 나머지 챕부터는 선교의 실제에 가지고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시는 것들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융합해서 하셔도 되니까 예, 두루두루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꼭 성경신학적인 차원 아니어도 그게 뭐 선교학적인 차원도 괜찮고 융합을 해도 괜찮고 하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그 기독교 대안학교 있을 때 학생들한테 한번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는데 성경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거든 아니면 교회에서 너희들이 실제로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보는 교회의 행태든 내가 이런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런 거는 나는 궁금하다라든가 뭐 이런 주제가 그런 질문 나는 이런 거는 정말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질문이 있으면 그런 걸 다 써와 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A4지에 이제 숙제를 써와서 질문을 이렇게 써와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애들이 많이 쓴 질문대로 이렇게 쭉 1, 2, 3, 4, 5, 6, 7, 8 이렇게 물 질문을 이렇게 쭉 모아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태로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를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세요. 내가 성경에 보면서 의문이 있는 건 뭐가 있는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뭐가 있는가? 그 고등학교 애들이 대부분 모태신앙인 애들인데, 제일 많이 썼던 질문이 그거예요. 예, 이 예정론과 예정되어 있다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질문이 아마 제 기억에 가장 넘버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제 질문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것이 꼭 교회든 뭐 선교적인 차원이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선교학적으로는 그 선교학적으로의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라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보면 구제 사역에 집중하시고 어떤 분들은 우물 파주고 이런 사역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학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의 육의 생활, 육적인 삶을 임프루브해주는 사역인데 이건 다 NGO들도 할 수 있는 사역인데 예수도 안 믿는 NGO들도 다 할 수 있는 사역인데 선교사의 사역이 과연 선교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내가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논문의 주제가 되어질 수 있는 선교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구제 혹은 구제와 아니면 복음 증거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그런데 답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실질적인 것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셔도 되고, 그걸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과 접목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질문들을 하셔야지 논문이 나옵니다. 아, 질문이 없으면은 논문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어떤 질문이 있는가, 내가 어떤 의문이 있는가, 아, 내가 호기심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쭉 써보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 나오시면 정하기 어려우시면 또 저하고 이제 질문하시면 논의하시면 이제 찾아 나갈 수 있겠죠. 네네. 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양이 50페이지 되는데. 근데 일단 주제를 빨리 찾으셔야 4월 20일까지 그걸 쓰실 텐데, 그죠? 네. 뭐 4월 20일 날 그거 내고 바꿔도 되죠, 뭐. 4월 20일 날 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 또 주제 바꿔서 쓰는 거죠. 뭐. 시간은 조금 촉박해지지만 뭐 꼭 그런다고 그렇게 하란 법 있나요? 네. 바꾸면 되는 거지. 네. 분량이 그 한 50페이지 박 근데 제 목사님이 박 목사님 때 말씀하신 여쭤봤더니 50페이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A4로 한 20페이지 제가 통화할 때 한 20페이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논문에 이게 A4로 20페이지요? 이 논문에 이게 50페이지가 아니고? 자간격이 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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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어쨌든 논문은 더블 스페이스니까요. 아, 더블 네네. 스페이스잖아요, 논문은. 아, 네. 더블 스페이스니까 이제 각주 부분만 이제 그 폰트 10에 보통 폰트 10에다가 붙이죠. 예. 그러니까 각주 음, 빼고 나머지 본문 부분은 더블 스페이스니까요. 더블 스페이스. 예, 예. 그렇게 하면 사실 분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50페이지라고 해도. 예. 예. 음, 그 얘기시구나. 네, 뭐 또 질문하실 거. 이거를 이제 네. 그 책자로 해가지고 저기 해야 되는 건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일단 제출하고 통과가 된 다음에 나중 통과가 다 되면 그때 이제 보통 제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본을 보통 그때 하죠. 통과가 된 다음에 예, 논문이 통과가 되면 교수님들이 이제 다 사인을 하고 교수님들이 다 사인하면 그 사인하신 그 사인한 거 가지고서 제본을 맡기죠. 예. 그 원본 사인하신 원본 제본 한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원본을 사인하신 거 복사해서 복사 보는 거랑 해서 뭐 그렇게 보통 제본하죠. 그래 뭐 하시다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자료를 못 찾으시겠으면 제가 찾아드리고 예. 해야겠죠. 예. 근데 아마 제가 예. 이제 안타까운 게 제가 책이 한글 책이 없어요. 저는 다 영어 책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한글 책이 있으면 제가 좀 예, 빌려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 책은 다 영어 책이어가지고 영어 책도 보실 수 있으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예, 예. 근데 그 아까 먼저 얘기했던 그 사이트들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이게 책 그러니까 책자 그 인터넷 번호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다 PDF 파일로 돼 있을 겁니다. 아요. PDF 파일로 돼 있어서 예, 다운받으셔서 컴퓨터로 보시거나 뭐 프린트 하시거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진행은 돼야죠, 요즘. 공짜인 것도 있고 조그만 소논문 같은 건 몇백 원짜리도 있고 좀 논문 좀 분량이 있으면 몇천 원짜리들도 있고 이제 뭐 아이고 요즘 이게 눈이 아파가지고 책 읽기가 네.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로 글씨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안 보이면 글씨를 좀 크게 하면 되잖아요. 예. 저희 케이스가 지금
그 뉴저지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논문 작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앱스트랙트하고 논문 제목을 제출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아서 졸업식 네, 먼저 하고 8월까지 논문을 사후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졸업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록을 제출하는 시점은 사실 저희는 좀 면제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프로포저를 내라는 소리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논문 프로포저이지 앱스트랙을 낼 수가 없죠. 앱스트랙은 논문을 다 써야 나오는 건데, 예. 그러니까 프로포저를 내라는 이야기가 잘못 와전된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논문 제출 일정은 저희는 뒤로 이렇게 8월까지로 잡아놨기 때문에 네, 그 일정에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제 네, 생각에는. 네, 네. 네. 8월 말에 통과 못하면 이제 졸업장이 다시 회수되는 건가? 그거는 이제 졸업장을 줬는데 뭐 회수를 하겠어요, 논문을. 회수는 안 되겠죠. 예, 근데 예. 이제 근데 논문 제출이 조금 뭐 이제 수정하라고 할 수는 있겠죠. 예, 논문 제출 보완 지시가 예, 예. 떨어지니까. 보통 논문이 이제 엑설런트 하면은 그냥 통과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메이저 리비전이 있고 마이너 리비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고쳐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예. 교수님이 많이 메이저 리비전 많이 고쳐야지 된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 리비전 이게 살짝 살짝 조금만 고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졸업을 했으니까 아예 통과 안 되는 건 불가능하죠. 뭐 졸업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메이저 리비전이냐 마이너 리비전이냐 이제 그 차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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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제가 결론이 다닐 뭐 때는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리젝을 넣고, 뭐 아니면 다시 4년 동안 써라.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간혹 있긴 한데, 네, 석사학위 논문은 웬만하면 이제 다, 네, 네. 제가 여기 그 뉴저지 분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뉴저지 분들을 제가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으세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도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모두. 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뉴저지의 신학교에 있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해보니까 이제 뭐 이제 들, 그,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은퇴하실 연세가 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들이 미국 와서 대부분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자녀들 이렇게 키우시고, 자녀들이 이제 다 결혼하고 자리 잡고, 당신의 은퇴하실 무렵 되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좀 한국에서 학력이 높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드물게 있기는 한데 예, 대부분 한국에서 학력은 별로 이렇게 높지 않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젊을 때 공부 못한 거를 이렇게 좀 보충하시고 보상받는 느낌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수준이 높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정도는 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누구지? 그 김득혜 총장님이 여기 킹스 칼리지 분들 논문을 보시면은 그쪽 학생들과 비교해서 수준이 너무 높아서 놀라시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 각주만 그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스타일로 쭉 정리하시면 예.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주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거기 김두깨 총장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하시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방호사님께 이제 그런 걸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호사님이 이제 그쪽에서 뭐가 오면 주시겠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예. 네. 이거하고는 네, 상관없이 알아보신다는. 그 저기 뭐야 그 킹스 칼리지 차이나 팀하고 같이 회의하는데 아, 강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고 참석한 사람들이 저희 차이나 분들이요? 아, 네, 네. 저희 샬롬하고 보령제 들어와가지고
아, 예, 이제 뭐 두 번 했는데요. 아, 근데 그 그분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답니다. 아, 그래요? 예, 주의 은혜네요. 감사하네요. 그, 그분들이 되게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분들이 화면을 하나도 안 띄워요. 녹화를 하니까. 음, 중국이 이게 녹화를 하는데 기독교 이게 어쨌든 간에 녹화를 하니까 기독교인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화면에 얼굴을 한 명도 안 띄워요. 통역하시는 우리 폴 형제님하고 그 샬롬 자매님만 얼굴을 띄우고요. 아무도 얼굴 안 띄우고요. 그리고 이름도 번호로 KCC 킹스 칼리지 차이나 KCC 뭐 00 뭐 20 몇십 번 00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름도 그 뜨니까 그것도 안 뜨고 번호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무도 폴 중요한데. 형제님하고 샬롬 자매님 빼고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이게 여기는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기 전에 한 8시 반부터 수업을 하는데 8시부터 찬양을 틀고 8시 한 15분부터 대표로 한 분이 한 15분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밤부터 강의를 하는데 정말 기도가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박해받는 곳에 있는 성도들은 다르구나. 네, 이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좀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그냥 그 말씀을 배우고에 들어온 그분들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게 막 느껴져요. 그 열망과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제가 강의하면서 느껴져서 제가 훨씬 더 은혜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되게 오랜만에 뵙네. 네. 하여튼 뭐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연락 주시면은 뭐 또 한번 저랑 참죠. 얘기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염려치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일단 그냥 이거저거 끄적여 보시고 일단 시작해 보시면 뭐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네. 김 교수님은 저기 캐나다에 가시나요? 저요? 네.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러세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 투표일들은 돼요? 6월 3일 화요일이 대선일이라 그러던데. 대선일이니까, 저기, 겹치나요? 거기 일정이랑? 아니요, 뭐 우리는 6월 2일 날 들어옵니다. 하루 더 있다가 그러면 오시지. 사전 투표하고 가시면 되겠네, 다들. 사전 투표하시고, 네, 네. 어차피 어려운 길 가시는데 하루 더 있다 오시지. 사전 투표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뭐. 네. 네, 네. 미국까지 9시간,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 14시간, 14시간. 14시간. 토론토니까 14시간 걸릴지 15시간 걸릴지 모르겠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되면서 약간 더 1시간 정도 늘어서 아, 14시간은 갈걸요? 네. 아, 다이렉트로 가시면 14시간? 13시간 뭐 몇 분. 그래도 네. 수요일 날 예, 가시는 예. 분들은 뭐 여유가 미리 가시니까 여유가 좀 있으시죠. 좀 이게 더, 뭐 날이 갈수록 막 비행기 값이 치솟고 있어가지고 아, 비싸죠, 요즘에 되게. 네네. 지금 거의 200만 원 가까이. 200만 원 안으로 가시면 잘 가시는 거죠. 엄청 싸게 가는 거죠. 네, 요즘에 200만 원 미국 안으로 가시면. 가는데, 네. 미주 가는데 250만 원 이하가 거의 없는데요. 음, 200만 원에 가시면 싸게 가시는 거예요. 네. 네, 300만 원 이렇게 하던데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캄보디아를 지금 아마 다음 주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비행기 값이 거기도 100만 원이 넘어가고 캄보디아가요? 캄보디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베트남은 싼데, 지금이 아마 그쪽이 새해 뭐 기념일이고 아,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평상시에는
40만 원, 50만 원 이랬는데 어.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베트남 네, 가서 하여튼, 버스 타고 가시죠, 뭐. 캐나다 보니까 그 뉴저지에서는 차 타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냥 네. 미국 사람들이야 뭐 그 정도, 예. 뭐 한 물론 네, 차 타고 12시간 오면 정도 10시간이에요. 하루길이니까 10시간. 예, 충분히 미국 사람들 이렇게 다 있죠. 12시간이면 오니까. 예, 예. 하루길이니까. 예, 12시간이면 뭐. 예.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구dun코넬 보스턴 있으면서 나야가라 12시간 걸리는데 다들 차로 갔다 왔는데요. 12시간.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오후 6시에. 다 그렇게 다니니까. 예. 저도 당일치료 갔다 왔는데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버스에 미시간에서는 돌아왔는데 목이 안 돌아가. 계속 저는 한번 당일치기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가서 거기 자야죠, 그래도. 그 미시간에서는 4시간 정도 거리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네. 네. 하여튼 하시면서 조금 어려우시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예, 제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찾아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하시면서. 아, 네. 녹화된 거 좀 하나 나중에 아, 네, 네. 녹화된 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